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학년 아이들 개개인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9학년 학생들은 15명입니다. 근데 이 15명의 학생들이 4개의 조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조 각각 사이사이에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아주 끼가 많고 또 창이 넘치는 그런 영상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소명 발표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든 재미있는 인트로 영상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절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기분 탓. 죄송합니다. 친구들이에요. 영상이 조금 늦게 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다시 있을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절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기분 탓. 싱싱한 9학년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전혀 안 궁금해. 때마침 일이 터졌어요. 알립니다. 9학년 학생들은 종례 전까지 준비된 소명을 대강당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 소리지? 아니야. 너네 아니야. 학생들이 조금 당황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절제반 학생들, 이름답게 쿨해요. 방송에 짜증이 난 이유를 말해보기로 해요. 전 이미 소명 있으니까 스폰 좀 할게요. 진짜 싶어. 나는 기경하고 정모하고 과정세 취업할 거야. 나라. 내 머리 그래도 이게 이거 땄어. 정부 지백 모양 이쪽에. 안 알려줄 건데요.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갈 길 갈 거야. 나 혼자 갈 길 갈 거야. 잠시만, 은우가 튀는 행위를 아니 이놈 정말 튀잖아요. 합리적인에서도 중대한 일이었군요. 다음 장면들에선 은우가 더 이상 이상 행위를 보이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 소명은 아름다워 얘들아. 소명은 매우 매력적이야. 단짠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매력? 유익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소명 시간이에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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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나와. Look up from your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네, 재밌는 인트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9학년 학생들이 소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임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보셨죠? 예, 우리 학생들이 긴장과 또 떨림이 있을 텐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고 즐겁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조 4명 학생들 발표를 순서대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요, 첫 번째 이상원 학생, 두 번째로는 이현혜 학생, 세 번째로는 안혜원 학생, 네 번째로 서원 학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망의 첫 번째 주자, 또 우리 반 20학년도 2학기 반장이었던 이상원 학생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의 이상원입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제 차례가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의 1년 동안 배운, 그리고 제가 이해한 소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란 부를 소자에 목숨 병자를 쓴 하나님의 부르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목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소명은 1차적인 소명과 또 2차적인 소명으로 나뉘는데, 1차적인 소명은 죄로부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고, 오늘 다뤄볼 2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 발표를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소명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가치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명 발표인데 왜 가치관을 발표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소명을 받아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모두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일로서 그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소명을 행할 때, 소명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명 발표를 준비하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신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평소에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 평소에 신뢰받는 사람의 말은 누구나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유무는 말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앞으로 나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복음을 앞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신뢰라는 가치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가 신뢰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용기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참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적 싫은 것은 싫다고 잘 말했지만 좋은 것 또한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기를 좀 부끄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들도 포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누가 해보라고 하면, 즉 명석이 깔리면 너무 떨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던 그 용기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학교에 진학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그때 두려움으로 뛰었던 제 심장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저의 감정과 마음, 즉 심적 변화에 대해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을 정말 싫어하던 저는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졌고, 저는 그 감정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형에게 용기 내어 나아가 성경 공부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고, 매일 함께 여자 연예인 얘기만 하던 친구와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고 매일 신경전을 벌이던 친구와는 룸메이트가 되어 매일 밤 함께 지내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은 열정에 기타를 배웠고 그 열정은 지금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겁만 내던 피아노를 이번에도 처음 도전해봤고 제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게 용기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자 자기의 말의 비밀 열쇠입니다. 제가 만약 그 배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미뤘었더라면 아직도 저의 취미는 기타가 아닌 게임일 것이고 또 저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닌 가을을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용기 내서 몇 발짝 나아가며 생기는 주위에 좀 크거나 작은 그런 변화들이 저를 참 즐겁게 합니다. 프로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매일 꾸준히 국영수 등 교과목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 공부와 묵상을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질문 많이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원이라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실과 어떤 대상 혹은 어떤 분야 자체를 대표하는 명함과도 같은 것이 이름이라는 사실이 저를 참 흥미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들이 함께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IT, 아이폰, 외국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경영, 마케팅 그 자체를 대표하는 명함과도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명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사랑, 신뢰, 용기, 섬김과 봉사 등을 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저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사랑, 신뢰, 용기, 섬김과 봉사 등을 대표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문 읽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이상원은 사랑, 봉사, 겸손의 가치를 최우선을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개발과 배움 면사를 계속 개발하여 사회 봉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이상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크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순종으로 행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2021년 6월 5일 국민학교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 반장다운 발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요. 이현애 학생입니다. 이현애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신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의 14번을 맡은 이현애입니다. 저는 제 소개라고 하면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요. 소명 발표니까 소명 얘기를 해야겠죠. 저에게 소명이라 함은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명이 뭐야? 라는 질문에는 다른 단어인 직업과 목표라는 단어에 대입시켜 이유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게 내 소명이야? 나는 핵융합 발전 연구원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지키며 살아갈 거기 때문인지 라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소명은 나에게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이 소명인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않았으면 급한 기분. 근데 그런 느낌이 저 그 겨울방학이 시작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앞두고 있는 나에게는 5명의 직속 선배가 있는데요. 그들은 학기 중에 오가는 차 안에서 고등학교는 다른 세계다. 중학교 공부할 필요 없다. 모의고사 받으면 충격 받는다 등 분명 좋은 의도였지만 저에게는 되게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덕분에 단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저는 방학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말도 안 되게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보내는 저에게는 힐링을 줄 한 가지 빛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되게 시시해 보일 수 있겠지만 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딴 생각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공부는 무엇일까? 공부는 왜 하는 걸까? 이 질문에는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조금 저 자신에게 솔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쳐.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대학의 폭을 넓혀드리게 하는 걸까? 라는 저의 짧은 생각이 저를 막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 후로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주님 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주님이 좋아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바탕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저의 의문은 공부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삶의 이유로 나아갔습니다. 그중 소명 발표회를 준비하라는 압박이 들어와서 PPT를 켜고 막 적기 시작했어요. 진짜 막 적고만 있던 저에게는 전의 질문에 꼬리를 물어 소명 발표회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명 발표회 왜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회피하다 보면 회피하게 된다면 소명 발표회는 나에게 말 몇 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지없는 일종의 행동 같은 거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잡고 소명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통해 다시 한번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영상을 찾아보던 와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소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방향이고 길이다 라는 것을 진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라는 생각을 통해 나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나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눈앞은 캄캄하고 나는 잘해야 되는 거 찾아야 되고 그런 생활을 쭉 보내고 있던 저에게는 근래 되게 뿌듯한 일과 성취감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은사를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통해 발전해 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은사는 생각하는 능력과 행동과 일종의 자신감인 것 같다고. 나 주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은사를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중3 처음 시작할 때 딱 작년 이 시기쯤에 받았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되게 지금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3이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지금부터 소명 준비 안 하면 직업 준비 안 하면 내 인생 어떡하지?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만 보고 큰 위로를 얻고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지냈지만 근래 다시 읽어보니 옷을 입을 때는 딱 맞게 입어야지 가장 멋있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에 딱 적합하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옷에 딱 맞게 자라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소명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소망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잘 자라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갖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게 정해진 인사가 이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서포트하는 것이라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서포트야,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면 그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나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디모데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소명에 대해서 더욱 발전하게 될 위원회를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 선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이연에는 모험심, 타당성, 내려놓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 행동, 자존감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IT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 첫째, 성경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존중과 존경을 위해 나의 약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넷째,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2021년도 2월 5일 디모데학교 이현회.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애 발표 중에 참 많이 강조했지만 생각이 많은 아이입니다. 정말 생각이 깊고요. 또 때로는 쓸데없이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애의 장점은 그 많은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저께 저녁 밤까지도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소명 발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현애의 발표를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우리 현애가 그 결과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발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조의 세 번째 학생인 안혜원 양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능 발표를 하게 된 9학년 안혜원입니다. 제가 디모데 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배들의 수능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 한켠에 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도 제 꿈을 정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와 다르게 확실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넌 꿈이 뭐니? 너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곤란하면서도 답을 못하는 저에게 실망이 되고 제 미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 시간을 통해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주님께서는 제가 소명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소명 발표라는 단어만으로도 막막했던 저였지만 이 물음을 통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질문에 대한 답을 더욱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소명에 대한 전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픔 또는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하고 상담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깨닫는 것이 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말로써 도움을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할 때는 귀찮고 어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움도 있지만 저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며 행복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저의 행동으로 인해 남이 좋아해 주는 것, 기뻐해 주는 것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운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가 행복한 것, 이게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습 또는 생활 면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개념, 정보 등을 알려줄 때 저 스스로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육의 봉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상담 요리 가르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해 도와주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간, 돈, 무엇이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제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명은 경찰, 세무사, 화가, 아나운서 등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명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간지를 아는 것도 소명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전 소명을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길 중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다 안혜원은 봉사, 사랑, 나눔, 겸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공감, 관찰, 긍휼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소명을 찾기 위해 매일 하루 2번씩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남을 돕겠습니다. 셋째, 봉사정신과 경험을 위해 저의 손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돕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데학교 안혜원. 네, 감사합니다. 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원이는요, 제가 참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급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아이의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혜원이가 우리 반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주 매일 거의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근데 너무나도 기도로서 봉사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학생이고 또 우리 반에 꼭 필요한 학생입니다. 예, 이제 1조의 마지막 학생인 서원 학생, 우리 서원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서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소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많이 있기도 하였고 많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날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제가 보고 듣고 하면서 꿈들이 생기고 바뀌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유치원 때 꿈은 요리사, 경찰관, 축구선수였고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축구선수라는 꿈이 제 머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축구하고 밥 먹고 축구하고 축구만 하게 되니 다른 꿈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쪼르기도 했고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쯤에 갑자기 축구선수에 대한 저의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구선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갔고 다른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고 요리사를, 영화에서 나오는 보디가드를 보고 보디가드를, 카페에 가서 커피 만드는 직원을 보고 바리스타를, 유튜버에서 유튜버를 보고 유튜버를, 인터넷 방송에서 BJ를 보고 BJ를, 좋아하는 게임대 프로그램을 보다가 프로게이머를, 시를 쓰다가 시인을, 책을 보다가 소설가를, 영화를 보다가 영화배우를,
TV를 보다가 심리 상담가를, 이것들보다 더 많은 꿈이 있었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꿈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디모대학교에서 소명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직업 관련 설문지도 체험하고 친구와도 비교해보고 성경 구절로 찾아보고 선생님께 질문도 해보고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명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 대한 소명이 점점 궁금해지고 몇몇 친구들이 자기의 소명을 확신한 모습을 보고 저는 점점 더 찾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은사 3가지, 전문성, 경쟁, 배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 꿈꾸기, 창의, 열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가치관과 은사를 통해 지금 저에게는 사업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CEO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EO라는 직업은 삼성이나 애플같이 대기업의 최고 경영을 맡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제가 CEO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이유는 옛날에 도서관에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이셨던 스티브 잡스님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정말 전 세계의 첫 스마트폰이란 것을 내놓게 되는 스티브 잡스를 보고서는 정말 멋있고 닮고 싶고 많은 고난 등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이루는 그 모습을 정말 닮고 싶었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고난과 역경을 떨쳐내고 일어나는 스티브 잡스를 넘어 CEO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랑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말할 때도 있었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 CEO라는 직업을 더욱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 CEO라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이 직업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꿈을 다른 것으로 바꿀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명 수업 때 선생님과 같이 찾아본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가치관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꿈을 이어가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한 부분이 저에게 많지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서원은 꿈꾸기, 창의, 열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경제, 배려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경영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둘째,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대학교 서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희 CEO. 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원희는요, 특별히 CEO가 되면은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덕망 높은 CEO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는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희의 어떤 넓은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표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원희가 그 축구부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축구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쵸, 실수로. 근데 우리 디모대학교의 축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원 기자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원 기자님이 하나님의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조 학생 4명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든 또 하나의 영상을, 아주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셜록을 아실까요? 예, 아마 많이들 시청해 보셨을 텐데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영화 한 편이나 볼까? 뭐 보지? 셜록. 뭐야? 새로운 시리즈 나왔네? 새로운 시즌? 뭐야? 소망을 찾아서? 8분밖에 안 하네? 짧으니까 맛보기로 일단 한번 봐야겠다. 일단 학교를 가야겠다.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때 스모를 태가 봐주겠어. 셜록. 그린티보다는 홍차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홍차 아까 마셨어. 홍차 아까 마셨어? 그러면 그린티를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밀크티가 더 나을 것 같아. 썰로 억제를 봐봐.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려나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치네. 아니야,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면 메트로놈을 이용해 자신이 올바른 박자를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야. 근데 지금 메트로놈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피아니스트는 실력 형성이 중요한 직업이야. 그리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지. 근데 전 오히려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어. 마지막으로 피아노 위에 있는 저책은 음악 이론이야. 보통 이론보다는 직접 써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해. 그렇게 제 꿈은 피아니스트가 아닌 음악 선생님일 거야. 그것도 모르냐? 잘 봐, 여자손에 굳은살이 나 있잖아. 여자손에 굳은살이 나 있다는 건 보통 드문 일이야. 게다가 아까 봤을 때 무릎 뒤편에 선이 나 있었어. 이것들을 봤을 때 무릎 걸고 오르기, 다리 걸고 오르기, 거꾸로 오르기 같은 기술을 쓰는 체조 선수야. 쟤 뭐야?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그 머리를 어떻게 살래? 잘 봐. 또 목도리를 하고 있잖아. 보통 목도리는 감기 걸렸거나 자신의 목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으로 뭐가 감기는 아닐 테지. 마지막으로 주체성 위에 있는 저는 다이어트에 좋은 차야. 이 모든 것을 접해보면 춤, 노래, 몸매 관리가 중요한 아이돌이 제 꿈이라는 거야. 좀 놀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왜 매일 와?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깜짝이야. 왜? 선생님. 뭔데? 암호인 것 같은데 무슨 암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야,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다 많아가지고. 야, 봐봐. 그러니까 맞다. 그 너 옛날 친구 중에 그 추리전 있다고 하지 않냐? 아, 셜록이랑 왓슨이요? 맞아. 그 걔네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이거? 반장님도 빨리. 네. 뚜루루루. 여보세요? 어디가?
헬로게요? 그 여기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지하주차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는 이탈리아, 두 번째는 스페인, 세 번째는 러시아, 네 번째는 독일어로 해석하면 너는 나의 선물 아니라는 뜻이고 장소는 하우스어로 주차장이라는 뜻이에요. 야, 어디가? 어딨어 나! 아 이게 소명이 뭐냐고! 샬롯, 알겠어. 이거 좀 봐봐. 그래 그거였어. 애초에 소명이란 건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돌이라는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일지? 샬롯, 드디어 이제 네가 미쳤구나? 이제 아직 소명은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음악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통하는 거야.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죠? 퀄리티가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는 내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폭발적인 반응들 막 장난 아닙니다. 내 배우 안지민, 야, 우리 안지민 학생 아주 명연기였습니다. 그렇죠, 반장님. 야, 훌륭합니다. 자, 이 어떤 열기를 품으시고 우리 2조의 학생 3명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조 학생들은요, 첫 번째 강이준 학생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민지 학생, 또 세 번째로 안지민 학생이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조 학생들의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는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희준 학생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에 대해 발표하게 된 9학년 강희준입니다. 목차는 소명이란 무엇인가, 나의 어릴 적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소명, 어떻게 나의 소명을 준비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은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나뉩니다. 먼저 1차적 소명은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2차적 소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저는 아직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1순위 목표는 구원입니다. 물론 1차적 소명은 아직 못 받았지만 꿈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현재 꿈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의 어릴 적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치원 때는 명확한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남들 다 아는 소방관, 경찰관이라고 대답할 뿐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두고 있던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꿈을 갖게 된 거는 초등학교 1학년에 태권도 학원에 처음 가고 나서부터입니다. 노는 걸 좋아했던 그 당시엔 저는 뛰어놀고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를 하는 태권도가 그냥 재미있어서 태권도 사모님이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의외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론 태권도 사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이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숙제로 꿈을 적으라는 질문을 받을 저는 그 당시에 라면을 잘 끓였기 때문에 요리사를 잠깐 생각했다가 단지 라면을 잘 끓이는 것으로는 요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리사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웹툰 작가도 생각해 보았지만 웹툰 작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공간지능과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소명 시간에 지능 검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검사를 할 때 이게 뭔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상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갖게 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공학 기술자입니다. 기계공학 기술자는 기계공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각종 기계기구, 산업 설비, 생산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 설계, 제조하거나 생산 공정을 운영, 감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제가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기계 쪽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직업을 찾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버지가 하시니까 따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놀랍게도 이 직업은 제가 소명 시간에 검사한 지능검사인 공간지능과 논리수학지능에 정확히 일치하는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의 소명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1차적 소명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는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때 있어서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제 시간에 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명선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강희주는 건강과 체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공간지능, 논리수학 지능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기술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계공학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매일 제 시간에 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0년 2월 5일 디모대학교 강이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이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이 생각하면은 이런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잘 놀고, 우리 이준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아주 꾸준하게 향상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어떤 분야와 적성도 일찍이 발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꿈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확신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래 순서로는 이민지 학생인데, 네, 일단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지민 학생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안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많고 호기심도 많아 관심사가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꿔온 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때는 유치원 가는 길에 있는 법원을 보면서 판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카레이서, 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등 여러 꿈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날 저는 교회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에 흥미를 느낀 저는 스케이트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스케이트 선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스케이트 훈련이 가능한 학교로 전학도 가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선수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던 중 우연히 친구를 따라 축구학원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니 너무 재밌고 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친구랑 같이 축구학원을 6학년 때까지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를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축구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라고 하셔서 혼자 장단점도 따져보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내린 결정은 디모대학교로 가기로 정하고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1, 중2를 지나면서도 디자이너, 건축가 등 다양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 중3이 되었습니다. 중3에 올라온 저는 교과 수업 중 하나인 소명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명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실, 배려, 리더십이라는 은사를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자유, 도전, 창의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들게 되었고, 마침내 CEO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EO란 대기업에서 이사회의 주재, 기업 그룹 방침의 결정, 앞으로의 계획 작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는 최고 경영자를 말합니다.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평소에 개발이나 나만의 회사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또 내가 설계하고 이뤄가는 회사라는 점에서 저는 CEO라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이 많고 멋져 보여서 하고 싶었는데, 소명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까 하며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불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 또 때론 CEO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더 막막한 마음이 들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읽는 도중 잠언 16장 9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앞으로의 길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저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확신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안지민은 자유, 도전, 창의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성실, 배려, 리더십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경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항상 고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주변을 돌아보고 남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대학교 안지민.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 지민이 또 우리 반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친구 중 한 명인데요. 우리 원이랑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의 디모대학교 출신, 특별히 디모대학교 5기 출신 중에서 CEO가 2명이나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와 또 우리 디모대학교를 네,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교 운동장에 잔디도 좀 깔고요. 체육관도 세워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민아 돈 벌면 나 차 바꿔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심근영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 차도 좀 우선적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3조의 첫 번째 발표자였던 박준우 학생을 2조의 마지막 발표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우 학생 괜찮으시겠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우 학생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소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같이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특수부대원, 그 다음에는 게임 개발자,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근처에 개천도 있고 숲도 많아서 여름만 되면 저는 항상 뜰채와 채집도구를 가지고 개천에 가서 매미도 잡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생물학자 같은 나날들을 보내서 자연스럽게 커서 동물을 잡고 채집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당시 저는 꿈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커서 생물학자가 될 겁니다 라고도 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면서 많은 유튜브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동물들을 분양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보아 저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커서 파충류 샵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는 중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저의 가치관을 돌아보며 오로지 흥미, 몸과 마음의 여유, 자유, 인정이라는 저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 학교에 들어와서 제 집 주변에서 볼 수 없던 온갖 생물체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점심 노작 시간만 되면 곤충들을 채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오랜 꿈인 이자 소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저는 중1에 기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학교에 와서 기타라는 악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그때 세엄 선생님께서 기타 코드도 배우고 열심히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런 와중 저는 기타 주법인 핑거스타일을 학교 선배님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시간만 나면 기타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요번 여름방학 때 찬양과 악기를 위주로 하는 캠프가 있다고 하여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캠프였습니다. 가서 저는 찬양팀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상기되면서 캠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학교 집에서 꾸준히 기타에 대하여 집착이 보일 정도로 기타만 쳤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버지에게 커서 뭐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후 생각을 해보니 커서 기타리스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타 치는 기술에 투자하였고 그러던 저는 세상의 기타리스트들은 얼마나 잘 칠까라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찾아보던 중 저는 뜻밖의 지금의 저를 만든 알렉산더 미스코라는 러시아 기타리스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미스코가 하는 기타 연주 스타일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쳤고 남들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준호야 넌 커서 너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한동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진 재능이라곤 이제는 은사가 된 기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기타로 교회에서 더 나아가 마커스나 제이어스에 들어가고 또 허락하신다면 해외에 있는 곳까지 가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드리기 위해 기타로 힘쓰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껏 저를 높이고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기도한 후 저는 며칠이 지나고 말씀을 읽던 중 저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108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라는 말씀을 받고 저는 그때부터 저의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은사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자라고 생각하여 저는 디모데학교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타만 치느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허송 생활을 지내왔었는데 이 생활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이트 해커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입니다.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을 직업으로 해야 할까라는 많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에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생각한 것이 앞에서 말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나 화이트 해커입니다. 제가 있어서 가장 적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는 컴퓨터 언어 파이썬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를 날마다 꾸준히 배우겠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가 저에게 올 것이지만 저는 기도로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름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명 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박준우는 창의 자기개발 전공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지는 악기 다루는 능력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찬양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전하는 박준우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을 순종하기 위해 첫째, 악기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둘째, 수학과 영어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데학교 박준우.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발표였습니다. 네, 아낌없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우 기타 치는 영상을 진짜 하나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뭐 저희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9학년 구성원들은 잘 아는데 그냥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치고요. 아까 저기 윤영웅 학생,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인데 아마 윤영웅 학생이 그 알렉산더 미스코라는 기타리스트의 영을 뭐 공개나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진짜 똑같이 칩니다. 저대로 그대로 쳐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너무 멋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준우가 바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꼬리가 막 실룩실룩 거리네요, 우리 준우. 이분이랑 네, 개인적으로 연락까지도 한답니다. 알렉산더 미스코라는 기타리스트와 개인 톡 하는 사이랍니다. 네, 이것으로 2조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2분인데요. 10시 32분인데 한 10분 정도 10시 42분 네, 그 정도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또 다음 순서 3조부터 아니죠. 죄송합니다. 맞군요. 죄송합니다. 3조 학생들부터 발표를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40